첫 번째 경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이제 사우스햄튼 경기죠. 자, EPL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제 맨유가 리버풀한테 이제 7대 0으로 대패를 했었어요. 그쵸, 아마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좀 분위기가 처질 줄 알았지만 베티스한테 이제 4대 1로 이기면서 다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환기를 시켰죠.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사우스햄튼 전도 그렇게 분위기가 가라앉기보다는 어느 정도 환기된 상태로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일단 최근 라인업 같은 경우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이제 결장자는 없는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사우스햄튼 거의 강등권에다가 지금 뭐 원정에서도 성적이 뭐 저번에 첼시 한번 잡은 거 빼고는 썩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원정에서 좀 수비도 많이 허술하고, 그리고 좀 이제 공격력이 많이 낮은 사우스햄튼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환기된 그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훨씬 더 좀 나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 맨유가 전체적으로 공격 이런 루트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일단 측면 공격이 사우스햄튼한테 좀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면은 사우스햄튼 자체가 이제 수비가 좀 많이 부실하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측면 수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맨유가 좀 측면 공격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길게 코멘트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좀 너무 보이는 경기다 보니까 이거를 뭐 결과를 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일단 맨유 승은 보고,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한번 마인승까지도 도전해보는 경기,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이거 오바 볼게요. 왜냐하면은 일단 맨유가 지금 홈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물이 올랐기 때문에 맨유 혼자서도 지금 충분히 오버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뭐 사우스햄튼 역시 지금 뭐 맨유가 최근에 좀 수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도 득점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언더보다는 오버 쪽이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맨유 승 마인승의 2.5 오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EPL 경기, 풀럼 대 아스날. 자, 일단 뭐 아스날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직전에 이제 스포르팅 원정 포르투갈까지 갔다 왔죠. 스포르팅 원정 경기에서 근데 생각보다 지금 주전들을 그 경기에서 많이 기용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금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살짝 좀 주전들이 어느 정도 좀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2, 3일 전에 이제 다른 나라까지 원정 뛰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뭐 바로 경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게다가 원정이다 보니까 저 아스날로서는 좀 부담이 크죠. 그리고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결장자로 따지면은 풀럼은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반면에 뭐 지금 아스날은 주전 선수 몇 명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뭐 일단 아스날에서 약간 지금 핵심적인 공격진을 담당하고 있는 트로사르 선수, 그리고 은케티아, 공격진 선수들의 결장이 좀 의심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추후에 라인업을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결장을 한다고 하면은 아스날 좀 공격이 많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 한번 뭐 라인업까지 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자, 일단은 뭐 양 팀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풀럼도 뭐 직전 이제 원정에서 브랜트퍼드 원정이죠. 이제 3대 2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체력이 빠지고, 그리고 좀 약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결장자 누수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스날 상대로는 약간 원사이드한 경기, 아스날이 약간 원사이드한 경기보다는 대등하게 약간 싸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지금 원정 아스날이 아마 1.4대 배당을 받았는데 솔직히 요거는 뭐 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풀럼이 지금 그렇게까지 하향세도 아니고, 그리고 수비가 굉장히 풀럼이 탄탄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승무패 본다고 하면 아스날 승을 봐야 되지만, 저는 그냥 아스날 승 가는 것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 1점 차 승, 이겨도 아스날이 1점 차 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이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는 경기가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아스날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는 경기로 네, 정리할게요. 자, 바로 이제 다음 경기 들어가면은 웨스트햄 대 이제 아스톤빌라. 또 다른 이제 EPL 경기죠. 자,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를 치르러 이제 키프로스로 가서 라르나카 원정에서 1차전을 치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웨스트햄은 그래도 아까 아스날이랑 다르게 주전 선수들은 거의 뭐 쓰진 않았어요. 물론 뭐 이제 교체로 이제 후반에 투입된 선수들은 어느 정도 주전들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걸 감안해도 생각보다 약간 로테이션 위주로 잘 경기를 치르고 왔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다른 나라 원정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경기를 치르니까 선수들의 약간 체력적 컨디션 이슈가 있을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 지금 결장, 이건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죠 웨스트햄 입장에서. 그리고 풀백도 한 명 결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상태. 네, 이 정도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주전 골키퍼가 지금 결장인 상태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매우 이제 좀 불안할 약간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직전 이제 라르나카와의 경기에서는 네, 실점 없이 잘 맞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리그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의 불안정함을 약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양 팀의 상태를 봤을 때 홈에서 웨스트햄도 지금 경기력이 괜찮고, 왜냐면 뭐 저번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도 이제 대승을 하면 4대 0으로 이기고, 그리고 원정 빌라 역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에버튼도 뭐 잡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환기시킨 만큼 양 팀의 지금 분위기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이러기보다는 좀 서로 비등비등한 경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일단은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지금 압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 약간 5번의 경기 중에서 5승을 지금 웨스트햄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대성을 좀 많이 띄고 있죠. 그쵸. 근데 저는 약간 좀 이걸 다르게 보는 게, 물론 뭐 상대 전적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지금 웨스트햄이 어느 정도 체력적 이슈가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웨스트햄이랑 아스톤빌라를 비교했을 때는 현재 폼만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아스톤빌라 쪽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경기를 약간 하는 게 오히려 아스톤빌라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경기 운영도 좋고 경기력도 좋다 보니까 굳이 지금 입장에서는 웨스트햄한테 밀린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폼으로 봤을 때는 웨스트햄보다는 그래도 아스톤빌라가 좀 더 낫다. 물론 원정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상대 전적이 찜찜한 거 빼고는 저는 이거는 아스톤빌라 프랜승 쪽을 보고, 그러면 아스톤빌라 프랜승을 보는 대신에 이제 고배당으로 만약에 가져간다 싶으면은 이제 역배승이나 무승부 쪽을 가져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무승부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그냥 아스톤빌라 프랜승 가져가는 경기로 한번 잡아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햄과 이제 아스톤빌라 경기도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EPL 마지막 경기 뉴캐슬 대 울버햄튼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캐슬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자, 뉴캐슬이 일단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3연패로 어느 정도 많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뉴캐슬이 물론 3연패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그 상대 팀을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뭐 리버풀 같은 강팀한테 진 거라서 사실상 일단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아 3연패 할만했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어느 정도 뉴캐슬 입장에서는 시험대인 상황이죠. 왜냐면은 울버햄튼이면은 뉴캐슬 그 전에 폼 좋은 뉴캐슬 입장에서는 좀 손쉽게 이겨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번 경기는 좀 뉴캐슬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뉴캐슬은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경고 누적으로 지금 조엘링턴 선수가 결장 중이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울버햄튼은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뉴캐슬 입장에서는 조엘링턴 선수가 좀 결장한 게 어느 정도 뼈 아플 수는 있긴 해요. 어느 정도 일단 득점력인 면보다는 약간 전개나 연계 플레이에 어느 정도 능숙한 선수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 좀 많이 필요한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될지 좀 약간 경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뉴캐슬이 대부분 볼을 점유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볼 점유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 역시 홈에서는 좀 볼 점유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뉴캐슬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근데 뉴캐슬이 좀 공격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울버햄튼 상대로 득점하는데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이런 뉴캐슬의 공격력이 활발하다기보다는 좀 답답한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약간 드는 게 지금 양팀 다 득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약간 잠잠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팀마다 어느 정도 이제 득점이 폭발하던 약간 시기가 있고 그리고 약간 주춤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양팀 다 득점이 어느 정도 좀 식은 상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는 다득점보다는 약간 저득점 위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자, 뉴캐슬이 물론 뭐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긴 하는데 배당 대비했을 때는 뉴캐슬 승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고배당으로 뉴캐슬이 이겨도 1점 차 내로 약간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 안 그러면은 무승부도 충분히 지금 나올 만한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지금 뉴캐슬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가 나와도 할 말 없는 경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위에서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양팀 다 지금 득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지금 확 식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걸 아까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잠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뉴캐슬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을 잡아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으로 언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EPL은 다 끝났고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죠.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호펜하임. 자, 일단은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에서 이제 유벤투스 원정, 이제 이탈리아 원정을 뛰고 왔죠. 경기를 뛰고 와서 이제 1대0으로 졌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좀 의아한 게, 제가 아마 이 분석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유벤투스랑의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그냥 주전들을 거의 기용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 오늘 이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전을 관리할 줄 알았는데, 이번 경기를 어느 정도 뭐 배제했는지 풀라인업으로 이제 유벤투스랑 대결을 치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체력적으로 좀 약간 힘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프라이부르크가 약간
힘들 가능성이 뭐 크다. 왜냐면 주전들을 거의 뭐 다 대거 기용을 해가지고 네, 이게 한 가지 약간 변수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의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지금 일단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7연패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데 있어서 그 공격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득점이 없는 경기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알던, 저번 시즌에 알던 그런 공격력이 지금 무서운 호펜하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지금 분위기 상황으로는 당연히 주전들의 어느 정도 체력 이슈를 고려해도 프라이부르크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일단 이번 경기 이기면은 챔피언스 리그 지금 순위권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컨디션이나 뭐 체력 변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부르크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프라이부르크 승을 봐야 되는 게 맞다. 왜냐, 지금의 7연패인 호펜하임, 굉장히 지금 부진하는 그런 호펜하임을 보기에는 좀 약간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로는 일단 프라이부르크 승을 보고, 원래 이거 제가 그 프라이부르크가 유벤투스 경기에서 주전들을 거의 안 쓰고 로테이션에 돌렸으면은 저는 이거 그쵸, 거의 한 90% 확신하는 경기라고 보는데, 주전들을 너무 체력을 많이 쓴 게 약간 변수다 보니까 의외로 약간 대승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프라이부르크가 이겨도 약간 똥줄승으로 약간 햄무 정도? 네, 1점 차 정도로 약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네, 햄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승패 라인을 보면은 프라이부르크 승이 더 낫다, 이렇게 한번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베르더 브레멘 대 레버쿠젠. 베르더 브레멘. 자, 일단 최근 양팀 다 어느정도 공격력이 물이 오른 상태예요. 베르더 브레멘도 지금 이제 홈에서는 멀티 득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레버쿠젠 역시 뭐 평균적으로 지금 2점 이상은 계속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양팀 다 지금 공격력이 물이 오른 상태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일단 경기 양상을 보면은 레버쿠젠 자체가 저 원정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정 결과를 보면은 매 경기 아마 실점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레버쿠젠의 원정 수비가 좋지 않은 거를 이제 베르더 브레멘도 당연히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인근의 레버쿠젠도 유로파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브레멘도 이번에는 약간 신중하게 나가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레버쿠젠 역시 뭐 이제 침투나 개인기가 많이 뛰어나다 보니까 브레멘의 약간 좀 침투랑 개인기에 그런 대처하는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양팀 다 약간 난타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 경기. 그쵸.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지금 레버쿠젠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레버쿠젠 쪽 승을 보고, 이건 2.5 기준으로는 오바 볼게요.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난타전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2.5 기준으로는 충분히 오바가 나올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레버쿠젠 승에 2.5 기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죠. 볼프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양팀 결장자를 살펴봤을 때는 지금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팀 내 뭐 득점 2위인 선수가 지금 결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우니온은
우니온 베를린은 딱히 결장자는 없는 상황. 아무래도 뭐 팀 내 득점 2위면은 볼프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큰 그런 결장 이슈긴 해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일단 최근 약간 흐름상 우니온 베를린은 좀 상승세였다가 좀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였죠. 그쵸.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좀 이제 계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이제 미넨한테도 3대 0으로 지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유로파에서 이겨야 되는 그 경기, 위니온과의 경기도 이제 무승부로 끝냈기 때문에, 심지어 실점도 그때 3실점이나 하고 어느 정도 좀 수비에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니온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승세였다가 좀 하락세로 접어드는 게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볼프스는 뭐 하락세였다가 뭐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태죠. 왜냐면은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월드컵 휴식기 이후 초반에는 뭐 득점력도 굉장히 좋아서 대승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연패하고 이래서 분위기가 안 좋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2경기 1승 1무 기록.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다시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요 양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최근 5경기 전부 지금 홈팀이었습니다. 그쵸.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좀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쵸. 그리고 이제 양 팀이 좀 경기를 할 때는 템포가 약간 빠르다기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느리게 진행되는 걸 감안해야 되죠. 왜냐면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가 특히 템포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득점보다는 어느 정도 저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일단 어떻게 보냐, 분석 결과 일단은 볼프스부르크 이거는 승을 볼게요. 아무래도 이건 뭐 우니온 베를린 쪽 보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볼프스는 다시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기세를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이제 올라갈 것 같은 팀을 한번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으로 이거 언더, 네, 저득점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분데스리가 경기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리그 경기가 가장 많은 리그왕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제 클레르몽 대 랑스. 자, 일단 지금 랑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순위가 4위죠. 그만큼 지금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홈과 원정에서의 약간 경기력 차이가 심한 팀 중에 하나인 랑스가 홈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패가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경기력이 좋은 상태인데, 그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지금 네, 일단 뭐 득점은 어느 정도 하지만 그 실점 비율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승이 거의 없죠, 원정에서. 그래서 지금 별로 원정 랑스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반대로 근데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 홈보다는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약간 더 좋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약간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경기를 보면은 랑스 같은 경우에 일단 홈에서는 공수 전환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제 만약에 역습 당할 것 같아도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빠른데, 원정에서는 근데 진짜 다른 팀인 만큼 공수 전환이 확실히 느려서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에 약간 누수가 있고 수비가 좀 불안한 것도 보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과 원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아무래도 공수 전환이 좀 많이 답답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근데 지금 클레르몽 자체도 뭐 득점력이나 그런 게 뭐 뛰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답답한 경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원정 랑스는 네, 전 못 믿어요. 아싸리. 차라리 이거는 그냥 클레르몽 프랜승을 보는 게 훨씬 더 약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르몽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까지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아작시오 대 몽펠리에 경기네요. 자, 일단은 지금 몽펠리에랑 아작시오 봤을 때 일단 몽펠리에는 굉장히 지금 페이스가 좋죠. 일단 최근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거의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상승세의 몽펠리에, 그리고 이제 직전에 이제 홈에서 아작시오가 뭐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연패를 어느 정도 끊었지만 여전히 지금 강등권에 있어서 좀 많이 분위기가 좋지 않죠. 어느 정도 약간 양 팀의 분위기가 좀 상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보다는 의외로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를 해요. 그쵸. 물론 뭐 몽펠리에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아작시오도 뭐 그러냐 하는데 아작시오도 근데 생각보다 라인 올려서 공격을 하고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합니다. 근데 그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하지만 골 결정력이 아작시오가 좀 많이 미흡하다 보니 아작시오의 골 결정력만 이번에 좀 좋다면은 다득점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뭐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는 골 결정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수비 역시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뭐 굉장히 불안한 데에 비해 홈에서는 좀 낫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지금 뭐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작시오보다는 몽펠리에가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아작시오 같은 경우가 참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작시오 같은 경우 이제 패배하는 경기가 아이고 잠시만요. 대패하는 경기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번 지면은 선수들이 거의 정신줄 놓듯이 뭐 수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패를 하는 경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아작시오가 좀 초반에 실점을 하거나 하면은 몽펠리에가 대승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일단 분석 결과 저는 이거 몽펠리에 승을 보고,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도 한번 오바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작시오만 이제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된다 보면은 충분히 오바도 나올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몽펠리에 승에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니스 경기. 자, 일단 지금의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제 몰도바로 가서 세리프 원정 경기를 또 치르고 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니스가 어느 정도 주전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체력적으로 이슈가 좀 클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홈 낭트, 물론 지금 홈 낭트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니스 입장에서는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그래도 뭐 지금 최근 낭트가 경기력이 어느 정도 불안정하고, 낭트가 지금 경기력이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 좀 패가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도 니스가 원정에서 4연승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정 경기력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니스가 체력적인 이슈가 있다고 해도 쉽게 니스 반대를 가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약간 양팀의 특성을 보면은 양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는 굉장히 좋아요. 니스도 뭐 수비가 굉장히 한몫하고, 그리고 낭트 역시도 뭐 최근에 어느 정도 수비 밸런스가 깨졌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비를 좀 잘하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부터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후반에 이게 결과를 못 내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 수가 있어서 이게 낭트 쪽으로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런 면으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유리한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까 니스 입장에서도 공격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낭트 역시 뭐 원래부터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역시도 약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것도 뭐 솔직히 니스가 지금 아무리 원정 경기를 좋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뭐 니스 햄무나 안 그러면은 그래도 뭐 지금 낭트가 홈에서 지금 비빈다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 비벼도 한 뭐 역배승보다는 무승부 쪽에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햄무나 무중에서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경기가 나을 것 같고, 이것도 아까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낭트 대 니스도 다 끝났고, 다음에 이제 로리앙 대 이제 트루아 경기. 자, 일단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중간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모피가 이적을 했죠. 그쵸. 팀 내 이제 핵심 득점원인 모피가 이제 니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트루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죠. 그리고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5연패 중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원정에서 부진하고 있는 트루아, 게다가 원정에서 수비력은 너무 안 좋은 상태. 근데 이게 진짜 원래 이제 다른 팀들이 같은 경우면은 보통 이제 트루아가 이제 원정이다 하면은 이제 홈팀이 좀 득점을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가는데, 지금의 로리앙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득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하거든요. 지금의 로리앙 공격력을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쉽사리 로리앙 쪽을 보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공격력 때문에, 공격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팀 다 슛 시도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슛 중에서 진짜 그냥 골대 완전히 그냥 벗어나는 그런 슛들이 의미 없는 슛이라고 하죠. 의미 없는 슛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골 결정력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슛 차트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와 뭐야 얘네 슈팅 이렇게 많이 했어?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까보면은 그렇게 영양가 있는 슈팅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전형적인 약간 약팀 스타일의 그런 축구죠. 그 뭔가 실속은 없는 약간 축구,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그나마 이제 기준으로 보면 원정 트루아보다는 홈 로리앙의 그런 경기력이 좀 더 좋기는 하나, 지금 약간 로리앙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배당 대비 로리앙 승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아싸리 못 먹더라도 이거는 그냥 역배 찍거나 뭐 트루아 쪽 프랜스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는 저는 뭐 원정이 안 좋긴 해도 지금의 로리앙을 믿어서 갈 바에야 그냥 트루아 프랜스 찍고 2.5 기준으로는 언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앙제 대 툴루즈 경기죠. 앙제 대 툴루즈. 자, 일단은
최근 리그 기준 3연패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툴루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강등이 유력한 앙제와 대결을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툴루즈 입장에서는 이 경기 일단 반드시 잡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앙제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풀백 1명 결장인 상태고, 반면에 지금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앙제가 좀 더 결장자 약간 누수가 있다 보니까 피해가 좀 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경기 양상을 보면은 양팀 다 지금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앙제도 그렇고 툴루즈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약간 유지하기 때문에 서로 좀 어느 정도 득점이 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앙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일단 매 경기 한 골 이상씩은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득점이 되는 상태예요, 앙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지금 득점력이 많이 좋지만 원정에서는 약간 공격력이 약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홈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일단 홈에서 앙제의 수비력이 굉장히 안 좋은 점과, 그리고 툴루즈 역시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침투, 뭐 이제 그런 뭐 개인기, 안 그러면은 뭐 크로스, 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중거리 슛 다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앙제 상대로는 충분히 한 골 이상은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지금 3연패인 툴루즈긴 하지만 앙제보다는 솔직히 툴루즈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툴루즈 승에 고배당으로 이거 한번 햄무 볼게, 햄무. 왜냐면은 원정 툴루즈가 아직 뭐 기세가 지금 살아난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승까지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툴루즈 승에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즈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 프랑스 리그왕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확실히 주말에 이제 많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자, 일단은 마요르카 대 소시에다드 봤을 때, 일단 소시에다드도 유로파 경기를 뛰었죠. 이제 로마 원정에서 이제 유로파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이제 주전 선수들을 꽤 많이 썼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인 상태예요. 거의 아마 풀주전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다가 2대0으로 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약간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그래도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지금 뭐 최근 5경기 기준 5승, 그러니까 전승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소시에다드가 마요르카 상대로는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 마요르카도 홈에서는 굉장히 지금 연승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접 이제 엘체한테 지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된 상황. 하지만 지금 최근 엘체한테 뭐 진 거를 감안해도 홈 마요르카는 여전히 좀 무시 못할 팀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홈이랑 원정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원정에서는 진짜 뭐 맨날 패하고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은 팀인데, 홈에서는 연승도 하고 그리고 공격력도 좋고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홈 원정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 마요르카도. 근데 홈 마요르카다 보니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좀 고전할 수도 있다, 이번 경기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양팀 다 템포가 빠른 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공격적인 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뭐 공격적인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배당이 말해주듯이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경기로 갈 게 좀 유력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소시에다드 쪽을 보기는 좀 힘들죠. 왜냐면은 주전도 너무 많이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마요르카 쪽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마요르카 프랜승, 고배당으로나 무승부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요르카 대 이제 소시에다드 경기고, 자 이제는 세비야 대 아틀레티코래 알메리아 경기. 자 일단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6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직전 유로파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페네르바체였나 이제 그 팀한테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2대0으로 이긴 세비야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환기시킨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더 어느 정도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라인업 약간 결장 누수를 봤을 때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센터백 1명 결장이고, 알메리아는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인 상태입니다. 자 일단 알메리아도 비교 봤을 때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한 팀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최근에는 홈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뭐 비아레알 상대로 보여주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홈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원정에서는 좀 많이 아슬아슬하고 좀 경기력이 많이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최근 원정에서도 수비가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의 약간 원정 알메리아는 좀 메리트가 없는 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경기 양상을 보면은 알메리아 자체가 지금 볼 소유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볼 점유율 자체는 세비야가 가져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알메리아도 이제 측면 수비가 약한데 지금 측면 공격이 어느 정도 강점인 세비야가 좀 측면 쪽에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에서 공격을 하면은 중앙보다는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약간 전개할 가능성이 더 커요. 아무래도 알메리아가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지금 세비야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 결과 세비야 승을 보고, 이거는 뭐 이제 2.5 기준으로는 오버까지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비야가 지금 홈에서의 뭐 득점력도 좋긴 한데 그렇다고 뭐 수비력이 엄청 뭐 좋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게다가 뭐 알메리아도 어느 정도 이제 득점에 약간 좀 일가견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 세비야가 이제 이겨도 이제 오바로 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네요. 네, 세비야 승에 2.5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세리에 A 경기죠. 크레모네세 대 이제 피오렌티나 경기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지금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최근 뭐 4연승으로 굉장히 기세가 좋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느 정도 공격력도 약간 물이 오른 것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아까 저 공격력이 물이 올랐다고 보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가 AC 밀란 상대로 2대1로 이긴 경기. 왜냐면은 밀란 자체가 이제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수비가 굉장히 탄탄해서 1실점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수비 강팀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이제 2점이나 뽑았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피오렌티나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 물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피오렌티나 입장에서. 그 주전 선수 약간 결장자를 살펴보면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이 지금 2명 결장. 반면에 지금 피오렌티나는 결장자 없이 풀라인업이죠. 없는 상황. 다른 거보다 지금 크레모네세가 수비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주전 센터백까지 지금 2명이 결장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오렌티나가 이번 경기에도 어느 정도 좀 득점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약간 양팀의 그런 경기 양상을 보면은 크레모네세 자체가 좀 볼 소유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피오렌티나가 볼을 점유하면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피오렌티나 팀 역시도 약간 볼 점유 위주의 그런 경기 스타일을 고수하기 때문에 크레모네세 상대로는 좀 볼 점유에 있어서 많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약간 피오렌티나 강점 중에 약간 제공권이랑 세트피스 공격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크레모네세가 뭐 수비가 많이 약점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일단 제공권이 좀 많이 약하고,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뭐 코너킥 수비 같은 게 특히 많이 약하다 보니까 피오렌티나 상대로는 좀 그런 면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여기서 적어주면 피오렌티나의 좀 강점 중 제공권이랑 세트피스 공격이 크레모네세 상대로는 좀 이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크레모네세 자체가 지금 제공권이나 세트피스 수비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피오렌티나 분석 결과로는 피오렌티나 승을 보고, 원래는 저건 이제 피오렌티나 이제 승을 가져갈 때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마인이 나와도 할 말 없는 경기긴 해서 네, 핸디는 패스할게요. 2.5 기준으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단 크레몬에서도 홈이다 보니까 홈에서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 한 골 이상은 뭐 충분히 넣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 그렇게 뭐 생각을 하면은 저득점보다는 어느 정도 다득점 위주로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피오렌티나 승에 2.5 기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마지막 경기 이제 로마 대 사소올로. 여기 AS 로마라고. 자, 일단은 로마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소시에다드를 2대 0으로 직전에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 기준 5연속 클린시트를 달성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홈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막강한 상황입니다. 로마가. 아무래도 지금 뭐 수비 좋다고 하는 유벤투스, 뭐 밀란 뭐 그런 것보다는 가장 지금 수비가 좋다고 하는 게 원정 로마가 아니라 그냥 홈 로마가 지금 가장 수비력이 막강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들어요. 일단 양 팀의 그런 라인업 결장 누수를 보면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반면에 이제 사소올로 같은 경우에는 풀라인업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것도 양 팀의 이런 특성을 봤을 때 그나마 좀 비교되는 게 제공권이 일단 사소올로가 좀 많이 취약하고, 반면에 지금 높이에서 약간 로마가 우세하다 보니까 이제 공을 따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소올로보다 로마가 좀 더 공을 따낼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소올로 입장에서는 이제 높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로마 상대로는 약간 롱 패스 위주의 그런 경기보다는 짧은 패스 위주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네, 공격적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커 보여요. 왜냐면 이제 롱 패스 같은 경우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멀리 이제 좀 높이 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로마가 다 커트를 해내니까 사솔로 입장에서는 롱 패스로는 좀 쉽지 않고,
만약에 전개를 하면은 짧은 패스 위주로 그러니까 티키타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공격 전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리고 뭐 사솔로가 뭐 그런 공격 자체가 어느 정도 능숙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스타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도 뭐 지금 홈 로마 반대를 가기는 솔직히 힘들죠. 그래서 로마 승을 보고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는 햄무 한번 도전 1대0 아니면 진짜 만약에 사솔로가 한 골을 넣어도 2대1까지도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경기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햄무 도전 한번 해보고 2.5 기준으로는 이거 언더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예상하는 스코어에서는 로마가 2대1로 이기는 스코어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언더 쪽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 뭐 2대1 이상의 스코어가 나오면은 약간 좀 터진 경기라고 봐도 볼 만큼 일단 사솔로가 득점을 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때는 이 경기는 약간 저득점 위주로 나올 경기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로마 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 일단 끝이 났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